하고 계신데 어찌됐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연기를 한 것은 국회 쪽에서 뭔가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반영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속보로 M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평의를 열고 최상목 의견서 검토 후에 선고를 연기했다. 국회 반론을 들어야 한다. 이제 최상목 의견서 검토 후에 선고를 연기했다. 이제라고 하니까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건데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본인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 위헌 위법적인 주장입니다. 위헌 위법적인 예, 주장이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관련해서는 예. 그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지금 이게 부작위지 않습니까? 임명 부작위. 예. 66조 2항에 어떤 문헌이 있냐면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67조 1항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되고 있는 게 헌법소원 심판이지 않습니까? 헌법소원 심판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법 75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75조 4항에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 이거 불행사지 않습니까?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만약에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임명을 안 하고 부작위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헌법소원 심판에서 그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임명 부작위가 침해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한다면은 이것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반하는 위헌 위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헌 위법적인 것이다라고 하는데도 아니 날짜 정해놓은 거 아닌 거 아니냐. 그럼 임명하라고 결정이 났지만 내가 관계 기관에 물어보고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겠다 이제 이런 작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그런 작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우리 헌법 현실이 참 슬픈 현실인데 그 방금 말씀하신 건 이거하고 사실은 같습니다. 우리 형법에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고 돼 있죠.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 무기가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어떡할 거냐? 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가 형벌권을 발동해서 뭐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이제 형사적인 방법으로서 응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최상목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르지 않는다면은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이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탄핵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또 조금 다른 방법으로는 저번에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방법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법률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특별한 정당한 사유 없이 뭐 대통령이 뭐 5일 경고하도록 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같은 이러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만들어서 지금 40역이 법률상 임명된 것으로 이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또 못한다. 제2호권 행사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계속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니 그러면 이제 이제 두 가지를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는 좀 더 온건한 방법으로 이것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목기 3명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 3명에 대해서 임명하는 행위들은 대통령이 가진 임명권 안에 그 대상자가 누군지 스스로 대통령 스스로 고르는 행위가 들어있고 그래서 골라서 성립시킨 다음에 이것을 확정지어서 그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위들과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인데 국회가 선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국회 선출목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말 그대로 형식적인. 그래서 마흔역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그 순간에 이미 헌법재판관으로서 지가 성립된 것이고 네. 성립된 것을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토록 하는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대통령 임명 행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가 유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 53조 제6항에는 법률안이 확정되면은 그러니까 법률안이 확정 법률이 되는 경우는 국회에서 법률안을 의결하고 정부로 이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15일 이내에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으면은 해당 법률안은 확정 법률이 됩니다. 더 이상 네. 법률안이 아니라 헌법 조문에 나와 있는 확정 법률이 되는 것이고요. 이송을 했는데 그 15일 기간 안에 제의를 요구하면은 제의 요구해서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해서 가결되면은 바로 그 순간에 이게 확정 법률이 됩니다. 그럼 이 확정 법률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공포 안 하고 있는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대비해서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는 이 확정 법률이라는 것은 법률이 이미 성립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미 성립되어서 확정된 법률을 효력을 발생케 하는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헌법 53조 6항을 유추 적용해서 국회의장이 그냥 국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네. 이미 성립되었으니 네. 효력 그 임명 행위들을 53조 6항을 유추 적용해서 임명해 버리고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 최상목 부총리가 불복을 하면은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쟁의 심판을 본인이 제기해서 네.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도록 하는 이런 어떤 해석의 방법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그 이런 해석은 그 유추 해석이니까 좀 너무 나간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거 아니더라도 그 계속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으니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여쭌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거 관련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국회의 다수파가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 이러한 상황이 그 국회의 다수파인 더불어민주당이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은 불가피한 것인지는 모호하고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이 이 본질은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더불어민주당과 내란 옹호 세력이 적대적 공존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적대적 예. 공존인 거죠. 예. 이러한 적대적 공존을 더불어민주당이 선택했는지 아닌지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 그런 상황으로 내보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 다수파는 지금 그 내란 옹호 세력들 특히 그 내란에 대해서 일정한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한편으로는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내란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무능했다는 비판을 받거나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계엄을 그 내란에 해당하는 이러한 계엄을 그 정지시키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기 의무가 있는 네. 국무위원들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국무위원들을 기대어 가지고 지금 그 국정을 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내란 옹호 세력과 실질적으로 적대적 공존하는 상황인 것이다. 자, 그 말씀은 이제 그 당시에 내란에 가담했던 세력들을 다 탄핵을 시켜버렸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적대적 공생 관계를 만든 것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적대적 공존이 저는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이어져 왔는데 물론 이렇게 조금 이어져 왔는 것에 대한 나름의 실익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그 당시에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헌법재판관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9명 만들어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의 일정한 목적은 달성했는데 네. 이게 지금 계속 길어지니까 국민적 피로감도 지금 굉장히 높은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그 사회자께서도 여쭈시는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 권한쟁의에서 위원이라고 판단했는데 헌법소원에서 위원이라고 인용을 했는데 임명 안 할 때 예, 예. 그래 그 위원인 거 뻔히 알지만 그래도 어떡할 것이냐 이렇게 그리고 또 법률안을 지금 계속 제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법률을 만들어도 계속 제의를 요구하면 어떡할 것이냐 예, 예.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헌법재판소에도 아침에 예. 이제 공관이 나와서 예.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예.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위헌위법이다라고 예.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 그건 이제 상당한 압박으로 들렸는데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라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예. 답답하다 이 말씀. 예, 드리는 그렇지 거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해결책이 뭐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이런 방법도 사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은
그 헌법에 국무위원은 15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국무회의가 구성되려고 하면 예, 최소한 네, 인원이 대통령, 국무총리 15인 이상의 국무위 15인에서 30인,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국무위원이 15인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책임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몇 명을 더 탄핵 소추를 해버리면은 그 국무회의 자체가 붕괴돼 버리지 않습니까? 국무회의가 붕괴되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법률안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그 이런 선택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내란에 책임이 있는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에 가담했다는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러한 정무직 공직자들의 기대어 가지고 현재 이 상황을 수습할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그 직업 공무원들의 직업적 양심과 그 윤리 의식에 기대어서 왜냐하면은 그 차관들이나 다 이 직업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이런 그런 분들은 어차피 국무회의 하기 전에 장관들 회의하기 전에 차관들 모여서 다 회의하고 국정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히려 지금같이 민감하고 예민한 이런 위기 상황에 있어서는 어쩌면은 내란의 혐의가 있는 자들보다는 그 오랫동안 직업 공무원 생활을 해왔던 분들의 직업 윤리와 양심에 기대어서 국정을 관리하고 그럼 이렇게 관리하면은 그 국회 입장에 있어서는 자신이 필요한 법률들을 그 의결해서 그 어차피 법률은 제의 요건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그 법률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특히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조기 대선을 이제 그 바라고 있다면은 이 기간에 그 자신이 아젠다로 정치적 아젠다로 생각하고 있는 지금 뭐 방송 관련된 법률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필요한 것들 발의를 해서 그것을 그 직업 공무원들과 함께 그 집행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조기 대선에 책임을 지는 그래서 조기 대선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네. 이러한 조금 그 근본적인 고민들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게 갈 수 있다는 것. 초기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탄핵 또는 탄핵 동조 세력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지 않고 일종의 동거 또는 서로 이렇게 공생을 하면서 생겼던 문제가 결국에는 저는 터져 나온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해버렸어야 되는데 그 측면도 있고요. 예. 그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저한테도 이제 그 여쭈신 게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 자꾸 길어질 것 아니냐? 예, 예.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럼 이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호소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게 빨리 어떻게 결정돼야 되는데 바라는 마음이 예.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조금 길어지더라도 그렇게 극단적인 탄핵 행위들까지 나가지 않고 현재 이 상황에서도 이 그 정무직 공무원들, 국무위원들을 잘 통제하고 잘 관리해서 네. 그 이러한 예민한 상황들이 헌정 질서에 맞게 잘 복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국회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국민들은 기대도 될 것인지 이러한 어떤 고민들 간의 어떤 그 관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아주 극단적인 그래서 그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최대한 해서 계엄까지 발동을 시켜서 위헌적인 계엄까지 발동시켜서 했으니 국회도 그 위헌적인 행위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풀로 행사를 해서 다 탄핵하고 그 직업 공무원들의 양심에 기대어 가지고서 이 예민한 시기들을 다음 대선이 올 때까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그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 이를 관리를 하는 것이 네. 더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극단의 어떤 다툼들을 하지 않고서도 지금 상황을 잘 관리할 힘이 있는 것인지 그럼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파니까요. 과연 현재 국무위원들 그리고 고위직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제가 뭐 가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고위공직자는 책임들이 있겠죠. 책임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해서 이 헌법 질서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러한 현재 상황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지금 스스로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성찰해야 될 상황이 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